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구름 많았고 내일은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 26.2도 등 23도에서 28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았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7도 분포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속되는 경기 불황 속에 지역 기업과 가게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과 금리 상승에 대비해 재무 건전성 확보와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 경북 동해안 지역 가계 예금은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 2014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가계 대출은 부동산 경기 개선에 따라 6,300억 원 규모로 커졌고 이 중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은행권은 57%, 비은행권은 무려 85%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가 상승할 경우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 시 가계의 재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대될 대출 상환 자금 등 중장기적인 가계의 현금 흐름 등을 고려하여 자산 관리 등을 통해서 꾸준한 재무 건전성 개선을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지역 기업의 성장은 정체됐지만 수익성과 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았지만 영업이익률은 높았고 부실 위험 기업도 5.5%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본격화되는 구조조정과 부실 위험 기업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최근 브렉시트 등 여러 가지 국내 정세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기업들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기네 스스로 재무 건전성을 강화를 하고 또 R&D나 이런 걸 통해서 경쟁력을 극복하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되는 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금융기관은 기업과 가계의 재무구조 개선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거래 기업과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상호 간에 유용한 정보 교환과 더불어 경영상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함으로써 동반 성장 모델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가겠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창립 66주년을 맞아 지역 가계와 기업의 재무 건전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경북 도내에서 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1명이 조사 중이며 9명이 추가로 신고됐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4차에 걸쳐 환경부에 접수된 피해자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도내에서는 70명이 신고한 가운데 사망 신고가 13명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포항에서는 15명의 피해 신고 중 사망이 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도내 피해 신고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과 지난 4월 25일부터 지난달까지 한 달여간 건수가 같았다며 정부가 피해자 찾기와 피해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 공용주차장 인근에서 51살 A씨가 분신의 시도에 이를 발견한 상인이 소화기로 진화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중태에 빠졌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씨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기관을 찾아가 대출을 요구했지만 이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직원의 말에 분개해 인근에서 신호를 구입해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전신에 80%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영덕군이 신규 원전 예정지 보상 업무를 위한 출입 허가를 내주지 않자 한국수력원자력은 개별 매수 청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한수원은 천지원전 예정지 내 토지를 빨리 매수해달라는 지주들의 요구에 따라 전원개발촉진법 제12조 토지 등의 매수 청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개인별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보상 업무에 응하겠다고 최근 영덕군에 통보했습니다.
이는 영덕군이 일괄 보상을 위한 토지 출입 허가를 내주지 않더라도 한수원이 개별 보상에 나서겠다는 의미여서 영덕군에는 적지 않은 압박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한수원은 천지원전 건설 첫 단계인 토지 보상 업무가 차질을 빚자 책임자를 전부 조치하는 등 원전 건설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오는 30일 울산 포항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많은 부산 울산권 관광객들이 포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항시가 교통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관광객들이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먼저 주요 포털 사이트와 내비게이션 업체에 울산 포항 고속도로 개통과 연계도로가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고속도로에서 영일만 대로와 7번 국도가 연결되는 곳의 신호를 연동체계로 바꾸고 주요 도로의 교통 전광반을 통해 교통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 4.13 총선 선거운동 전에 이 포항 북선거구에 출마했던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지인 수십여 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67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포항시 덕산동의 한 식당에서 친목 모임 회원 등 60여 명을 모은 뒤 A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9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내정된 박명재 국회의원이 당 비상대책위 사무총장으로 결정됨에 따라 차기 도당위원장 재선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비대위 사무총장 자리는 8월 9일 전당대회까지 한시직이지만 현재 당헌 당규에는 다른 당직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 비대위가 이를 바꾸지 않는 한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경북도당 위원장은 관례상 재선 의원 중 연장자가 맡아왔지만 재선 3명 중 박 의원을 제외하고 김종태 의원은 부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이완영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초선 의원 6명 중 1명이 차기 도당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달 1일 경주시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현재까지 5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의장 후보로는 3선의 박승직 의원과 재선의 손경익 의원이 등록해 2파전으로 압축됐고 부의장 후보로는 엄순섭, 박귀룡, 이철우 의원이 등록했습니다. 경주시의회 의장단 선거는 다음 달 1일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취락 구조가 도시나 농촌보다 조밀하게 형성된 어촌 지역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전국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제시대에 완만한 야산에 주택이 조성된 포항 구룡포 구시가지에는 불이 나면 짧은 시간에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덕 강과항과 울진 죽변, 후포항 일대에도 취락 구조가 구룡포와 비슷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일선 소방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을 철거하고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는다며 임시 대책으로 주민 교육과 함께 상수도 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하는 호스릴 소화 설비를 갖춰 화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경북 지역 고속도로에서도 얌행 순찰차를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시작됩니다. 경찰은 우선 교통사고가 많은 중부 내륙 고속도로와 중앙 고속도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경부 고속도로에서 암행 순찰차를 이용한 단속을 벌이고 대구 포항 간 고속도로는 오는 9월부터 단속할 예정입니다. 암행 순찰차는 지난 3월부터 수도권에서 1단계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난폭 운전과 지정차로 위반, 갓길 통행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산학관 협의회가 오늘 베스트 웨스턴 포항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경북교육감과 흥해공고, 신라공고 등 특성화고교 교장단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